케빈 메카티 하원 의장 후보죠, 지금은. 네, 지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인데 이 메카티 후보가 내년에 과연 하원 의장이 정확하게 될 수 있는 것이냐, 이거 불안한 거냐, 이걸 가지고 지금 논란들이 좀 오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브라이트바트 뉴스가 단독 보도 해가지고 내놓은 소식에 따르면은 공화당 내부에서 현재 최후의 날 시나리오라는 것이 퍼지고 있다. 둠스데이 시나리오라는 건데요. 이 최후의 날 시나리오가 과연 어떤 내용이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케빈 메카티가 하원 의장이 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왜냐하면 케빈 메카티가 하원 의장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공화당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 반대하는 세력이 공교롭게도 우리가 참 신뢰해왔던 아주 강성 보수파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참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강성 보수파 의원들이 전부 다 케빈 메카티 하원 의장 되는 것을 반대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이고 또 일부 강성 의원들은 또 케빈 메카티가 하원 의장 돼야 된다라고 또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원 의장은 내년 1월 초에 1월 3일 날 의회가 첫 소집이 될 때 그때부터 이제 선출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435명의 하원 의원들이 선출하는 투표를 하게 돼 있고요. 투표를 통해서 과반수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18표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케빈 메카시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의원들끼리 모여가지고 투표를 했을 때 220명이 모였었습니다. 왜냐하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공화당이 이번에 내년도 의회에는 222명이 되는데 이 이제 공화당원들이 모여가지고 당 대회를 할 때에 모였던 확정됐던 후보들이 220명이어서 220명만 투표를 했었죠. 근데 그 중에서 188명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188명만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뭐 굉장히 큰 숫자긴 합니다. 근데 31명이 그때 반대표를 던졌거든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188명이 찬성한 사람이 과연 1월 초에, 내년 1월 초에 민주당, 공화당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원에서 투표를 했을 때 218표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불과 222명 중에서 한 5명, 4명 내지 5명, 뭐 본인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4명 내지 5명 정도만 거부권을 반대표를 던져버리면 공화당 안에서 민주당은 똘똘 뭉쳐가지고 100% 반대표를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공화당 안에서 4명 내지 5명이 반대표를 던지면 그러면은 하원의장 못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원의장 투표를 했는데 낙선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원의장 투표를 통과하는 사람, 그러니까 218표 이상을 받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후보 추천, 투표, 후보 추천, 투표 이게 반복되게 됩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겠죠? 깨끗하게 하원의장 당선이 딱 되면은 아무 문제 없이 공화당이 하원 점령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는 의회인데 그게 지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공화당 내 기득권층이 움직일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최후의 날 시나리오의 핵심입니다. 공화당 내 기득권층들이 움직이게 되면 민주당 사람들과 야합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도파 의원들이 초당적 딜을 민주당 쪽에 하게 될 것이다. 공화당 내에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불과 한 30-40명 정도 될 것으로 보이니까 그 정도라면은 차라리 민주당 쪽 의원들 30-40명을 동원을 해서 하원 의장을 세우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공화당 내 기득권층들이, 그러니까 반 트럼프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한 가지 규정이 더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하원 의장은 현직 연방 하원 의원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원의로부터 추대를 받아서 투표에 218명 이상 하원 의원들의 표를 받으면 하원 의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네, 지금 굳이 현직 하원 의원 중에서 후보를 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팀 라이언이라든가 예전에 하원 의장 했던 사람 전직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상원에 있는 공화당 상원의원 중에서 한 명을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케빈 메카시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앞장선 인물이 바로
맷 게츠인데 플로리다주의 맷 게츠 의원인데 맷 게츠가 내놓은 시나리오들을 보면은 거기에 뭐 리 젤딘이라든가 아니면 툴시 게버드 이름까지 나옵니다. 민주당 탈당하지 않았느냐? 민주당 탈당해서 지금 공화당이랑 같은 아젠다를 부르짖고 있는 사람이니까 차라리 그 사람을 갖다가 하는 게 훨씬 더 이 지금 바이든의 아젠다에 강하게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인물로는 오히려 케빈 메카시보다는 툴시 게버드가 훨씬 더 낫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차라리 뉴욕 주지사 출마했다가 아깝게 실패한 리 젤딘 하원 의원 지금 올해까지는 어쨌든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근데 내년에는 하원 의원을 못하죠. 요번에 주지사 출마하면서 내놨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차라리 들여놓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개혁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공화당 선거에서 후보자 선거할 때에 케빈 메카시에 맞서가지고 상대로 나왔던 후보자가 앤디 빅스 하원 의원인데요. 애리조나주의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근데 앤디 빅스 의원 같은 경우가 또 목소리를 내는 것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하지 않다라는 거죠. 케빈 메카시는 우리가 보기에는 좀 물러터졌다. 언제든 민주당 사람들하고 야합할 소지가 많다. 타협을 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가 하는 일들을 바로잡는 역할을 정말 그들과 싸워서 제대로 뒤집는 데는 약하다. 이런 이제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것이 주 원인이었고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케빈 메카시를 반대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그건 뭐 공감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도 알겠는데 문제는 대안이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대안이 지금 사실 별로 없습니다. 맷 게츠가 이야기하는 그 대안들이라는 것이 사실은 별로 효용성 있어 보이는 대안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죠. 많은 의원들의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아닌 것 같다. 더더군다나 케빈 메카시가 만약에 하원 의장이 못 된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브라이트바트 뉴스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기득권층 쪽에서 우리 사람을 하원 의장으로 내세우자라는 작전이 진행이 될 것이고 그렇게 작전이 진행이 되면 민주당과 야합해서 하게 될 건데 민주당하고 야합하는 게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 쪽에 뭔가 떡국물을 줘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소환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원에 이제 소수당이 되니까 내년부터는 소수당의 원내대표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는 것을 어떻게 발부할지 그 절차를 결정하는 권한을 주겠다라는 것이 이 협상 카드로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게 브라이트바트 뉴스에서 무엇을 근거로 이런 추측을 내놓았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추측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다른 의원들이 지금 공감을 하는 말들을 내놓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임스 코머라고 그 연방 하원에서 정부 감독 및 개혁위원회에 지금 공화당 랭킹위원을 상임위원을 하고 있는 제임스 코머는 아주 이제 강력한 헌터 바이든 사태부터 해가지고 강력한 조사위원회 발동하겠다라고 이제 이미 선전포고를 해놓은 상황이죠. 근데 제임스 코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케빈 메카시가 돼야 된다. 만약에 케빈 메카시가 안 되고 4-5명 정도의 저항표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온건한 공화당원들 중에서 일부가 낸시 펠로시와 함께 손잡을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우려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브라이트바트의 위성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케빈 메카시가 화가 난 보수주의자들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성 보수파들이 아주 강하게 바이든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모든 걸 다 뒤집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엄청나게 세게 하고 있는데 그 강한 주장을 케빈 메카시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임스 코머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공화당 내에서 우리가 투표를 해가지고 케빈 메카시를 후보로 뽑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하원 의장이 되게 하는데 공화당원들이 다 협력해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임스 코머 의원 이야기는 앤디 빅스 의원은 나랑 같은 소위원회에 있고 친한 친구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케빈 메카시가 4배나 넘는 표를 받으면서 이겼으니까 케빈 메카시를 선출해 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제임스 코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와이오밍주에서 리즈 체니를 누르고 승리한 해리엇 헤이그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승리한 케이스죠. 헤이그먼 하원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걱정하는 소리를 내놓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공화당 코커스 내부에서 권력을 민주당으로 되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일에도 우리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케빈 맥카티를 하원 의장으로 지지하고 있고 내 동료들이 민주당원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벼랑 끝 전술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 내의 당내 그 전체 분위기는 사실 주류 분위기는 케빈 맥카티는 하원 의장감이 아니다라고 공격하고 있는 다른 공화당원들, 앤디 빅스나 맷 게츠나 이런 공화당원들에 대해서 워워하고 있는, 제발 그러지 마라, 지금 이렇게 말리려고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강성 의원들은 아직까지 그걸 놓지 않고 계속해서 기회만 생기면은 케빈 맥카티는 하원 의장 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지금 연이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사실 그 맷 게츠 의원이라든가 앤디 빅스 의원이라든가 이런 의원들하고 아주 가까이 지냈던 또 다른 강성파 보수 의원 마조리 테일러 그린, 조지아주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잠재적으로 219석의 매우 얇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고려할 때 그것은 나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최후의 날 시나리오에 대해서 경고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 얼마 전에 트위터에다 올려놨던 내용을 보면은 이 케빈 맥카티가 국경 문제를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 일한 오마르 하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위원회에서 전부 다 배제 축출해내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또 국경을 바로잡기 위해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하겠다 이런 말을 성명으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봐라, 케빈 맥카티가 강하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원의장 밀어줘야 된다라고 지금 강하게 서포트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강성 보수파 의원들 사이에서 좀 약간의 분열이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 뜻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서로 내가 너 싫다라고 싸우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바이든 행정부를 어떻게 하면 더 강하게 옥죄일 수 있는 그런 인물이 갈 것이냐, 누가 진짜 우리의 투사가 되어줄 것이냐 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이제 그런 투사감이 아니다. 근데 대다수는 할 수 있다, 그 투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사실 이제 브라이트바트 뉴스가 굉장히 심각하게 무려 2만 자 가까운, 2만 자가 넘는, 사실은 2만 자가 넘는, 전 그렇게 긴 기사는 보다 아주 드물게 보는데요. 엄청나게 긴 기사를 쓰면서 공화당 내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기사를 보도를 했는데, 저희가 이 내용들을 쭉 보고 분석해 보기에는 결국에는 케빈 맥카티가 하원 의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뉴스맥스에서는 전혀 다른 논조로 기사를 내놨습니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도 맥카시가 차기 하원 의장에 선출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과거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2018년에 낸시 펠로시는 33명의 민주당 의원들한테 반대표를 받은 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원 의장이 됐었습니다. 2016년에 폴 라이언 같은 경우에는 42표의 반대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 투표에서 하원 의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31표 반대표는 사실 작게 받은 겁니다. 따지고 보면 31표 반대표 받은 것 정도는 충분히 하원 의장 되는데 문제가 될 숫자는 아니다. 어차피 투표 날이 되면 지금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 강성 보수파 의원들도 민주당한테 자신들의 권리를 빼앗기기 싫어서라도 맥카시를 하원 의장으로 뽑는 쪽에 찬성표를 던져주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보도들을 내놓은 것이죠. 뉴스맥스는 의회 내 소식통을 인용해서 맥카시는 그에게 투표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어떠한 차이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맥카시 측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지난주엔 추수감사절이었기 때문에 다들 가족들하고 지내는 시간이었으니까 우리가 움직이기가 좀 애매했고, 이제 추수감사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케빈 맥카시에 대해서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 1월까지는 뭐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설득하고 맥카티가 하원 의장이 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뉴스맥스에서는 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날 시나리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저희가 염려했던 가장 큰 부분은 하도 공화당 내에서 나약해 빠진, 정치적으로 나약해 빠진 의지박약 공화당 의원들이 여럿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민주당과 협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당내에서 트럼프의 영향력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계속 펼칠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최후의 날 시나리오가 우리 눈에 띌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의지가 더 많은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케빈 맥카티 불안하게 여기시는 분들 많이 있는 것 아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별 대안이 없다. 케빈 맥카티가 오히려 강하게 어떤 그 보수 아젠다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오히려 이 보수층의 지지자들이 결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